제가 이제 대표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강의를. 네,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 남편감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니까. 집에 안 계시고 계속 나가시니까 1등 남편감이 아닐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이 들을 때는 신경이 나죠. 신경질 나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누구는 뭐 일하기 싫어서 안 하냐, 그러니까 이럴 이제 수 제가 있으니까. 요즘 와서 이제 50년 돼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77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지금 나이에 깨달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맞춰 사는 방법밖에. 근데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경험에 한 아이디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30년, 40년 전에 젊은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 연수도 가고 근무하면서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고령사회 가고 있는 나라를 미리 보고, 나이가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실제 그 사람들 일하는 거를 사례를 미리 본 거, 여기 있었으면 그걸 생각 못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으로. 대표님 친구분 중이나 예. 아니면 선배, 후배 중에 그냥 집에 있는 분도 꽤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집에 있는데 뭐냐면, 뭐라 그러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회사를 그냥 제대로 다니다가 퇴직했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요,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면은 연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5분의 퇴직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생활한 그 수기를 이제 출품을 한 거를 105분의 수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유시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그렇지, 없을 것 없으니까. 같은데.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105분의 수기 읽었는데 90% 정도가 나와 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 소개를 하면요, 그 고급 공무원이고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자. 네. 놀아봤대요.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은가 봐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진짜. 근데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네.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간 노인 보호센터. 네.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특히 일본은 뭐냐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후기 노령기로 들어가면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돌봐줄 사람, 돌봐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지 않아서 부족해. 사람이 없어. 우리도 문제가 뭐냐, 지금 간병인의 40%가 중국 동포거든요. 그분들이 살만해서 안 오면 우리도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5시간 내지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그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네.
이게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대요. 인기. 네, 인기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네. 때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 노후에 파산하는 게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뭐냐면은 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뭐냐면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 자식한테 돈 퍼붓고 이 자녀 리스크.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지금 황혼이혼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엄청 늘고 있어요. 이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년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네. 이게 2022년에는요 37%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일본이 2000년 초에 나레다 이혼 애들 그저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이혼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황혼이혼이라는 네. 단어가 저희 방송계에서도 그래가지고 많이 우리나라 나왔어. 신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저런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일본은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예요. 우리나라는 37%라고요. 이혼 사유가 네. 뭐냐? 옛날에 3대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돈, 그다음에 외도거든요.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밥?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이 뭐냐면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놀다가 30년, 40년을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요, 커플 문화예요.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여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야, 그건. 그래서 거기는 퇴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생기면 생겼지.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가정주부들이요, 가정주부, 전업주부예요.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키우는 거 손 떼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일본에요, 이 일하는 그 퇴직해서 일하는 거 보면요, 아파트 관리인이 제일 1번이에요. 경쟁률이 높다고. 그렇죠, 경쟁률. 50대 1, 50대 1. 50대. 예, 예. 그래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일종의 처방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되게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허해지는 게 문제예요. 제 친구들도 보면 네. 뭐냐면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한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돈이 없어서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돼요. 은행의 행장까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서 서글프대요. 서글프죠. 근데 다들 생각이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지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젊을 때 그런 거를 미리 본 거가 간접경에 이렇게 도움이 됐고 또 하나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제가 47년생이에요. 몇 년 앞두고 은퇴에 관한 책이 막 무지개 나왔어요. 제가 20권 사가지고 다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돈, 건강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중에 나와서 소일거리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목표를 평생 현역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오직하면. 어쨌든 사모님이 좋아하시죠? 돈 벌어오니까. 뭐 돈 벌어오는 것보다도 낮에는 집에 없으니까. 네. 근데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네. 야, 억울할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맨날 그러더니 막상 집에 와 있으니까 그러네. 왜 집에 있냐고. 그러네, 근데 진짜. 그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진짜 억울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중년 황혼년이 늘어난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인생이 길어졌는데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현명하게 이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차 소일거리를 갖는데 소일거리를 다들 뭐냐면 엄청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네. 대표님 혹시 강의를 안 하셨다면 소일거리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연식께서 하면은 제가 이제 일본어 그거 되니까 네. 뭐 번역 활동을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저기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 나오신 분이 네.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갑자기 나와서 뭘 할까 보니까 이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갔었대요. 무지개 힘들대요 그거. 만약에 돈 때문에 했다면 못 갔을 거래요. 그때 그 사람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해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다. 몸무게 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대요. 택배 분류 일을. 무지 힘든데.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다고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까부터 제가 남의 눈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후반 인생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제가 호남 출신인데 그 지방의 호남 그 어느 방송에서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키워드를 3개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현역, 그 다음에 이 간접 경험. 평생 현역이 하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3번째가 남의 눈.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제 키워드 3개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평생 현역이 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